KF-21이 실탄 미사일을 쏘는 장면이 마침내 공개되자 유럽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발사 영상 속에서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메터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RIS-T를 실제로 운용하며 한국형 전투기가 더 이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속도였습니다. 미국의 F-35조차 무장 통합 과정에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평가되는 고난도 기술을 KF-21은 3년 만에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한국이 이 수준의 미사일 통합을 해낼 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미국도 핵심 기술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비행 제어와 사격 통제 체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100%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미사일 한 발을 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투기가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사격 명령을 내리고 미사일이 데이터를 이어받아 끝까지 따라가는 전 과정을 한국형 플랫폼 위에서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무장은 메터입니다. 메터는 현존 최고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초반 추진력이 떨어진 뒤 에너지를 잃는 것과 달리 메테오는 장거리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표적을 압박할 수 있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 언급된 핵심 수치는 200km입니다. 200km 밖에 적 전투기까지 끝까지 추적해 격추할 수 있다는 설명은 단순히 사거리가 길다는 뜻을 넘어 공중전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전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이탈하는 능력은 생존과 승패를 결정합니다. KF-21이 메테오를 운용한다는 것은 한국 공군이 먼 거리에서 적기를 위협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눈앞에서 기동하며 싸우는 방식만이 전투의 전부가 아닙니다. 적기가 접근하기 전에 이미 경고를 받고 추적을 당하고 회피 기동을 강요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터와 KF-21의 결합은 단순한 무장 추가가 아니라 전술 체계의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KF-21은 87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메테오를 발사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눈에 띄는 수치는 1m입니다. 목표물과의 오차가 1m 이내였다는 설명은 KF-21의 사격 통제 체계와 미사일 연동 능력이 매우 정밀하게 작동했다는 상징적 수치입니다. 물론 실제 전장에서는 목표의 속도, 고도, 기동, 전자전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환경에서 87km 거리의 목표를 향해 1m 이내의 정밀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KF-21의 통합기술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측 결과로 검증되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성과로 한국은 메터를 운용할 수 있는 세계 네 번째 수준의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이 주는 상징성은 큽니다. 메터는 아무 전투기에나 붙여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항전 장비 데이터, 링크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미사일을 기체에 장착하는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난제는 표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비행 중에도 교전 데이터를 유지하며 발사 뒤에도 미사일이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KF-21이 이 난제를 3년 만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유럽의 반응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기술적 인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유럽이 주목한 것은 메터만이 아니었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 메터 미사일, 그리고 독일 계열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AESA 레이더는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눈입니다.
메테오는 먼 거리의 적을 압박하는 장거리 창입니다. 아이리스-T는 근접전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단거리 칼날입니다. 이 세 요소가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투체계처럼 연결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이리스-T가 중요한 이유는 근접 공중전에서의 반응 속도와 기동성 때문입니다. 에서는 후방에서 유턴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 정면에만 있을 때 발사하는 기존 개념을 넘어 전투기가 복잡한 기동 상황에서도 미사일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기를 지나친 뒤에도 미사일이 높은 기동성으로 표적을 향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근접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KF-21은 이 능력을 메터와 함께 통합했다는 점에서 중거리와 단거리 교전을 동시에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와 비교되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F-35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지만 성능 미사일을 완전하게 통합하는데도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기와 미사일의 결합은 단순히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체의 센서가 본 정보를 무장체계가 이해해야 하고 조종사의 명령이 미사일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며 발사 순간의 고도와 속도 각도 표적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KF-21이 3년 만에 통과했다는 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속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조롱했던 부분도 이 지점에서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 통합까지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터 같은 미사일은 유럽의 핵심 무장이고 이를 실제 전투기 운용체계 안에 넣는 일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고난도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은 단순히 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공중전에서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번 결과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이 외부 지원만 기다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지원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대응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진은 KF-21의 자체 항전 체계와 무장 통합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KF-21은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AESA 레이더와 미터 ILIST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전투기 제작과 핵심 무장 운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습니다. 유럽의 평가도 그래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 어떤 전투기도 한 플랫폼에서 이 정도의 융합을 실현한 사례가 없었다는 식의 반응이 언급됩니다. 이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KF-21은 아직 개발과 양산 과정이 이어지는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센서와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고기동 미사일을 빠르게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이런 속도는 수출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KF-21이 메테오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 공군의 전력만 강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KF-21을 검토하는 해외 국가들에게 매우 강한 신호가 됩니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는 기체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쓸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지, 기존 공군 체계와 얼마나 쉽게 맞출 수 있는지를 봅니다. KF-21이 메테오와 아이리스-T를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전투기가 유럽식 고성능 무장 체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실사격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이 만들고 있는 미래형 전투기라는 설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실제 미사일을 발사했고 87km 목표를 향해 정밀 교전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200km급 장거리 공중전 개념과 연결되는 메터 운용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5년에서 7년이 걸릴 수 있는 무장 통합 과정을 3년 만에 끝냈고
100%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조롱은 시험 결과 앞에서 힘을 잃었고 미국의 제한적 지원은 한국 기술진의 독자 개발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최강급 공대공 미사일을 한국형 전투기가 제대로 운용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KF-21은 AESA 레이더로 보고 메터로 멀리 때리고 아이리스-T로 가까운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며 한국 항공전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면이 강한 이유는 화려한 비행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숫자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숨겨졌던 실사격 영상, 3년 만에 완성한 통합.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난이도, 100% 성공, 200km급 교전 개념, 87km 거리의 표적, 1m 이내의 정밀도, 그리고 세계 네 번째라는 상징성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KF-21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계산될 수밖에 없는 전투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KF-21의 시험 성공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탄 미사일 발사는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예민한 단계입니다. 비행 중인 기체가 목표 정보를 안정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발사 순간에도 기체와 미사일 사이의 통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미사일이 분리되는 순간 기체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시험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사격 성공은 기체의 비행 성능뿐 아니라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무장 운용 절차가 함께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KF-21은 아직 완전히 성숙한 장기 운용 기체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전력을 키워가는 전투기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메터와 AIRIS-T를 연속적으로 연결해 보여준 것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급 공대공 무장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투기는 몸체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보고 컴퓨터가 계산하고 미사일이 마무리합니다. KF-21은 바로 이 전투 흐름 전체를 한국 기술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시험장에서의 성공을 실전 운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발사 데이터와 반복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고도와 속도, 여러 표적 조건, 전자전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 영상이 보여준 방향은 확실합니다. KF-21은 이미 장거리와 단거리 공중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로 진입했고 그 중심에 AESA 레이더 메터, 아이리스-T가 놓여 있습니다.